않았습니다. 해충 방제 연구 용역은 비전문 업체에 맡겼고 방역도 제때 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사 선정 과정에선 입찰 비리도 적발됐습니다. 조직위 본부장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대표이사 B씨에게 입찰 참가를 제안하고 직접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비공개 문서를 열람하며 제안서 작성까지 도왔습니다. 결국 해당 업체는 18억 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습니다. 야영장과 화장실 등의 시설 전기 공사는 무자격자가 입찰받았는데도 조직위는 몰랐고 업체가 부풀린 시공비는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하루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2% 가까운 약세를, 반면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1.66포인트 하락한 2403.4에, 코스닥은 1.89포인트 내린 679.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가 둔화에도 중국에 대한 관세율 정정 등 미중 갈등이 지속되며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 하락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대형주 약세가 뚜렷합니다. 시총 상위주 하락세가 짙은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조선주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이 밖에도 이마트와 한국카본 강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펩트론 사상 최고가를, 에코프로비엠과 젠백스는 약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54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는 주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세계 최초 로봇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참가 신청을 한 로봇들이 도로 테스트에 나섰습니다. 마라톤 코스에 미리 서본 이 로봇,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가 개발한 펜궁입니다. 키 1.8m로 다른 로봇에 비해 큰 편인데 보폭이 넓어 속도가 빠른 게 장점입니다. 베이징 송엔과학기술이 만든 로봇 송엔은 키 1.2m로 아담해 마치 어린아이가 달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实际上是在操控下它往前跑是吧也有的另一个模式就是不用操控它自己走类似于一个导航中间有一些避障的过程 21km가 넘는 하프마라톤 완주를 위해서는 중간에 배터리 교체가 필수입니다. 교체 시간은 5분 정도 걸리는데요. 테스트 도중 고장이 난 로봇도 생겼습니다. 이 경우 로봇을 교체하게 됩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처음 출발한 로봇이 2시간 52분 걸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주최 측은 달리는 도중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고 중간에 고장이 난 경우도 있었지만 모두 이번 대회의 허용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로만 구성된 우주 비행팀이 오는 14일 우주로 떠날 예정입니다. 미국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 뉴 셰퍼드를 타고 우주 여행을 떠나는 여성들은 모두 6명입니다. 팝스타 케이티 페리와 방송인 게일 킹 등입니다. 이들은 지구와 우주의 경계로 알려진 카르마 라인을 넘어 몇 분 동안 무중력 상태를 체험한 뒤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번 우주 비행은 1963년 러시아 여성 우주 비행사 발렌티나 테레시코바의 비행 이후 60여 년 만에 여성들만 참여하는 비행입니다. 이번 비행에 참여하는 로켓 과학자 아이샤 보이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To see 6 women who are all incredibly unique come together and globally on a campaign, I think what you're going to see is not only more women but more people know that they can too become one of us. 또 다른 우주비행 참가자인 우주생명과학자 아만다 응우엔 씨는 우주에서 여성 건강과 관련된 실험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블루 오리진 측은 우주비행 역사 속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들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여성으로만 비행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카카오 생산국인 나이지리아의 한 카카오 농장. 요즘 수확한 카카오를 훔쳐가거나 생산 농민들을 상대로 한 강도와 납치 사건까지 잇따라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아직도 잡았냐 깨려고 내수 거가라시 우스케와시 거의 우스케지라 뭐 바투마로 까마리라래. Not only farmers are being attacked, they attack even the exporters. As they are moving their cocoa beans.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카카오 원두 가격 급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병충해로 세계 카카오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카카오 원두 가격은 킬로그램당 $8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2년 전에 비하면 3배나 높은 가격입니다.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서아프리카 지역은 전 세계 카카오 생산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 지역 일부에서도 재배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급등하자 관련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의 한 귀금속 가게입니다. 지난달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금을 팔려는 손님이 1.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집에 묵혀뒀던 금반지 4점을 가져와 330만 원에 팔았습니다. 指輪等がもう結婚当初も入らないんで持っててもしょうがないんで思った以上の金額でちょっとびっくりしてるぐらい。 금 가격이 오르자 금 추출 공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폐기되는 PC나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에서 금을 추출합니다. 전자기기를 분쇄해 처리하면 금이 들어있는 가루가 되고 이를 1300도 고온에서 녹여 냉각하면 금 알갱이가 생깁니다. 이걸로 골드바를 만드는데요. 골드바 한 개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금값 상승기에 공장 자동화에도 힘써 금 생산량이 3년 전보다 2배 늘었다고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혈맹으로 불리던 시리아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각 10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찾아 시리아 외교장관과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 이후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있던 시리아와 수교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아닌 교황청, 국제도, 니우에까지 포함하면 194번째 수교입니다. 외교장관이 직접 방문해 수교문서에 서명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데 이번 수교의 외교적 의미를 감안한 거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쿠바에 이어 마지막 남은 미수교국과의 수교를 완결한다는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다마스커스를 직접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리아는 1966년 북한과 수교한 이후 혈맹으로 불리며 한국과의 수교에 소극적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과도 정부가 수립되면서 외교 정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시리아에 대표단을 보내 수교를 추진했고 2달 만에 수교가 마무리됐습니다. 시리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 탈출한 거로 전해집니다. 13년간의 내전을 끝내고 재건을 해야 하는 시리아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시리아에 의약품과 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향후 여건이 완화되면 우리 기업의 진출도 타진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와 개표 과정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일부 참석자들이 해킹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언쟁이 오갔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마련된 선관위 투개표 절차 시연회. 사전투표부터 본선거 개표까지 전 과정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사전투표 장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확인기입니다. 선거인의 신분증을 스캔하고 행사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변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선거 부실관리 의혹을 제기하며 논박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뜯어가지고 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관리관란에 다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제기된 선거 명부 조작 등 부정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선거 전용 통신망 구간은 선거 전용망으로 외부 접근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계속된 의혹 제기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번이니까 보궐선거에서 그게 12시간이나 멈춰져 있었어요. 그 시간만 딱 정지시켜 놓고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는 CCTV 영상도 못 믿겠다 하시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투표함의 그 온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에 적극 반박하면서 국민적 의구심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부정선거 의혹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중앙선관위는 대선에서 수검표와 함께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위험이 감지돼 경찰이 인근 도로를 통제 중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 중 축대가 구부러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해 인근 양지 사거리에서 안양 방면 오리로 1km 구간의 양방향 통행을 전면 통제 중입니다. 광명시청은 현장 구조물 보강을 위한 전문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난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10대와 20대였는데 특히 얼굴 등을 다른 이미지와 합성하는 딥페이크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주현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회 졸업사진과 SNS를 이용해 100여 개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했던 디지털 성범죄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만 60여 명으로 확인됐는데 이후에도 유사한 범죄들은 끊이지 않고 반복됐습니다.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300여 명. 1년 전보다 15% 가까이 늘었고 피해자가 10,000명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는 1년 새 400여 건에서 1,300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해자의 80%는 10대와 20대. SNS를 활발히 이용할수록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요청한 지원 내용의 90%는 피해 영상물 삭제였고 상담 지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의 95%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제 공조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서버 불응 사이트들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졌거든요. 미 대사관 통해서 미 국무부한테 또 전달을 해서 저희가 일괄 삭제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국제협력 루트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접수를 긴급전화 1366으로 일원화하고 성범죄물 탐지, 삭제 요청도 자동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벚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비바람이 칠 것으로 예보돼 있어 벚꽃 엔딩이 예상됩니다. 일단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 서울이 23도, 춘천과 대구가 25도로 평년 기온은 6, 7도 정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릴 때는 천둥 번개가 치겠고 태풍급의 돌풍까지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모레 아침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까지 올라가 평년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등산